그런데 야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지난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 통과는 어려운 건데 앞서 전해드렸던 여당 안에서도 특검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자 찬성표 던질 거다.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산해보니 21대에선 최소 17명, 22대에선 단 8명만 이탈해도 통과될 수 있는데 특검 통과 가능성, 최규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추진은 물론 이종섭 전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국정조사 등을 줄줄이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쌍특검법 처리 때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181명이 찬성했던 만큼 본회의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9건의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재표결 땐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법안 통과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석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에서 일부 비윤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특검법 통과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2대 국회에선 통과 전망이 더 높습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데 8석만 확보하면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이탈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여당이나 대통령실 모두 특검법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면서도 정치적인 특검 남발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정치적인 주장이 가미된 경우에는 그것은 특검의 남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검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JTBC 최규진입니다. 인적 쇄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이름들도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조차 반발이 나옵니다. 김한길 위원장,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하나같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이름만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론됩니다. 장 의원의 경우 거대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신설 가능성이 있는 특임 정무장관직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 카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야당과의 협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카드에 대해 쇄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신임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압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냐며 유연하고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장 후임 총리 인준에서부터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 대통령이 정말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취임 이후 제대로 만난 적 없는 야당 대표와도 이제는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당을 만나야지만이 민생을 챙길 수 있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만나야 되고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당의 영수회담 요구에 여권에선 떼쓰기라고 하거나 야당 대표의 파트너는 여당 대표라며 만남을 거부해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정치 테마주가 여러 등장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유력 정치인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해당 회사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묻지마식 투자가 몰리고 폭락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배우 이정재 씨가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사진이 지난해 11월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이 종목 주가가 7,000원대에서 6만 원대로 치솟습니다. 이 씨와 연인 사이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이 몸담고 있는 곳이라 이른바 한동훈 테마주로 엮인 겁니다. 하지만 총선 다음 날 24% 급락한 데 이어 오늘도 하락하며 이틀째 추락 중입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야당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향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인 종목은
총선 직후 22% 하락했다가 오늘 조금 반등했습니다. 회사 측의 부인에도 조국 혁신당 대표 테마주로 거론된 종목은 선거 기간 주가가 배로 뛰었다가 총선이 끝나자 역시 내림세입니다. 선거 당일에 가까워질수록 뚜렷하게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고요. 선거가 끝나면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하는 오른 건 이번에 재입성한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자 관련주 정도입니다. 실제 정치인과 엮이는 업체 간의 관련성이 희박한 만큼 전문가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금융당국도 정치 테마주 불공정 거래 제보를 받는 등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경찰 불심 검문에 걸린 라이베리아 국적 20대 남성이 맨발로 1km를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에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는데 과거 교통사고로 내야 할 벌금도 안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멀리 도로 한가운데서 한 남성이 달려옵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이 남성은 도로를 가로질러 차량들 사이로 내달렸습니다. 경찰관 3명이 그 뒤를 쫓고 신발이 벗겨진 남성은 맨발로 도망칩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반쯤 경찰의 불신 검문에 걸렸습니다. 순찰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본네트와 범퍼가 찌그러진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봤고 혹시나 싶어서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그 벌금 수배자로 뜨더라고요. 경찰이 차를 세우고 신분을 물었지만 남성은 지인에게 빌린 차라면서 자신은 수배자가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신원조회를 마친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경찰관을 뿌리치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구청 앞 내리막도로를 가로질러 내달린 남성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던 길에 붙잡혔습니다. 맨발로 1km를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면허도 없이 운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교통사고로 부과된 벌금 150만 원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지난해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1년 넘게 불법으로 한국에 머물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국내 최대 쇼핑 플랫폼 쿠팡이 2년여 만에 유료 서비스 회원 요금을 3,000원 가까이 올립니다. 유료 가입자가 1,400만 명인 걸 고려하면 국민 3명 중 1명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쿠팡이 한 달에 4,990원이던 유료 멤버십 서비스 와우 멤버십 요금을 7,890원으로 올립니다. 인상률은 60%에 육박합니다. 지난 2021년 말 70% 넘게 올린 이후 2년 4개월 만에 인상입니다. 신규 회원은 내일부터, 기존 회원은 8월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와우 멤버십 회원은 1,400만 명, 국민 3, 4명 중 1명이 유료 회원입니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동안 저렴한 요금제에 무료 배송 및 음식 배달,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쿠팡의 가성비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쿠팡은 지난해 창사 14년 만에 첫 흑자 전환했지만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비해 영업이익률은 꼴찌 수준입니다. 최근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발 쇼핑 플랫폼 공세도 이번 인상과 무관치 않습니다. 쿠팡이 1.9% 정도에 그치는 상당히 열악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차이나 커머스의 한국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쿠팡 측은 요금 인상을 통해 3년간 3조 원대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